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문수 신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제가 청년밥상 문간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많은 청년분들을 만나고 있고 또 뭐 청년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작년 초에 만났던 한 청년분이 떠올랐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까지도 우리가 코로나의 여파로 모든 것들이 좀 조심스러운 그런 시기였잖아요. 아마 작년 2월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한 청년분에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본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좀 도움을 달라고. 그래서 혹시 뭐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흔쾌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희 식당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사정 이야기를 들었죠. 그분은 중국어 동시 통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외국어를 동시 통역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렇게 공부를 하려면 많은 시간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동시 통역이라는 것이 결국은 통역을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동안에 교류도 끊기고 그게 학술대회든 아니면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모임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모든 게 중단돼 버리니까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된 거죠. 그런데 뭐 일자리가 없다고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혼자서 이제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동안에 굉장히 많이 하셨던 일들이 그 택배 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뭐 자전거나 뭐 개인의 오토바이나 아니면 걸어서도 심지어는 아니면 자기 차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아니면 또 택배 상하차 같은 일, 그러니까 그런 거는 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분도 이제 그런 식으로 2년여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택배 상하차 일을 하다가 차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를 다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을 쓰는 일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자기 수중에 조금 있던 그런 돈을 쓰면서 한 달, 두 달 지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런 돈까지 다 떨어지니까 월세도 내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달째가 되니까 집주인께서 이제 건물주겠죠. 이번 달에도 월세를 내지 못하면 좀 방을 비워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박한 마음에 이번 달에도 내가 월세를 못 내면 이렇게 방을 비워줘야 되는구나 라는 절박한 마음에 어찌어찌 이렇게 수소문을 해서 이제 저에게 연락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만나서 이렇게 그 자초지종을 이렇게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분이 밀린 월세를 좀 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월세 이렇게 도와주실 거예요? 안 도와주실 거예요? 안 도와주실 거예요? 의외의 대답을 해주셨네요. 예, 그래서 이제 두 달째 월세를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혹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나의 경쟁자가 한 명 사라졌다 이런 안도의 마음이 드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누군가 몸도 다치고 자기 일도 할 수 없고 이게 경쟁 사회에서 혹시 중국어 동시 통역사가 되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런 분한테는 라이벌이 한 명 사라진 건가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어떤 비슷한 종류의 아픔이나 연민 혹은 불안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청년분은 어떤 잘못을 했나요? 일자리를 잃기까지? 아니죠. 그냥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하게 사회가,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던 것 뿐이니까요. 저희 식당에 한 여성분이 50대 중반의 여성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처음에는 저희 많은 손님들이 식당에 오니까 그분을 알지 못했다가 그분이 갑자기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오늘 1,000원밖에 없는데 1,000원어치만 먹고 가도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희 김치찌개 3,000원인데 1,000원어치만 드시고 가세요 할까요? 아니면 네, 고개를 숙이시네. 예, 그냥 돈 안 주셔도 된다. 그냥 식사 그냥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라고. 자기는 어머니한테 무료로 공짜를 좋아하지 말라고 배웠다면서 그러면 1,000원만 주십시오. 그리고 식사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그분이 이제 오실 때마다 저는 저희 식당의 직원분들에게 저분이 오시면 돈을 내시면 받고 내지 않으시면 그냥 식사를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여성 노숙인이셨어요. 50대 중반에. 그러니까 저희 식당의 소식을 듣고 원래 다른 지역에 계셨다가 저희 식당을 일부러 찾아오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간에 있는 돈으로 이렇게 지불을 하고 식사를 하셨지만 그 돈이 1,000원밖에 남지 않았을 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분은 처음에는 일주일에 1번,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그러시다가 이제 매일 식당에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루에 2번씩 점심, 저녁. 그렇게 코로나 이전부터 그분은 저희 식당을 찾아오셨는데 코로나 때도 계속 이렇게 가끔씩은 오셨죠. 그런데 어쨌든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그분의 이제 집이 생기셨어요. 원룸을 그러니까 고시원 방을 얻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지역의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그분이 작년 10월에 오랜만에 코로나 동안에는 식당에 잘 오실 수가 없었어요. 뭐 조심스럽기도 하고 처음에는 거리 두기 때문에 아예 오지 못하게 했었으니까. 근데 작년 10월에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냐면 우리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전 국민이 다 얼마간의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차상위 계층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서 받기도 했고, 그래서 그분도 지원금을 이제 받게 되신 거죠. 40만 원을 받았다면서 그 돈을 가져오신 거예요. 자기도 이 식당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그동안 고마웠는데 자기도 청년들을 위해서 이 돈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돈 주지 않으셔도 된다. 그냥 자매님께서, 저희 천주교에서는 이제 여성분들을 자매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매님께서 필요하신 데 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라고. 그동안 자기도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꼭 이 돈을 청년들을 위해서 내고 싶다고 해서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40만 원을 저희 식당에 기부를 하신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참 마음이 이렇게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은 뭐 당연하고, 결국 우리들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누군가를 돕고 싶어하는 존재로구나. 저는 신부로서 하루에도 몇 분씩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저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게 되죠. 그분들에게 제 마음을 씁니다. 어쩌면 만약에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제가 늘 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떠세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전혀 하지 않고 늘 저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아마도 되게 이상한 신부일 겁니다. 오히려 저는 저의 모든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이 삶을 택하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마음을 쓰니까 제일 먼저는 제가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제 마음을, 제 시간을, 또 제 돈을 쓰니까 그게 저에게는 행복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을 혹은 뭐 다른 분들을 만날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이제 사이먼 시넥이라는 세계적인 저술가 혹은 강연자 그분이 The Infinite Game, 그러니까 무한 게임이라는 그런 책을 내셨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말 그대로 무한 게임. 무한 게임은 무엇이냐면 이게 끝나지 않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보통의 게임은 끝이 있지만 지금 우리 세상은 바로 이 무한 게임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그분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한 게임의 특징은 뭐냐면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국어 통역사를 하는 그 청년분, 중국어 통역사가 됐을 때 그분은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을 느꼈을 거고 또 그 일을 하는 동안에도 많은 기쁨과 보람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의 탓 없이 세상이 바뀌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방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처지가 됐을 때는 그런 패자가 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을 쓸 때 그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어떻게 넓힐 수 있을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많이 쓰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런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저 역시 아까 짧은 동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실패도 많이 겪었거든요. 꿈을 이루지 못한 뭐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그런데도 지금 뭐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이먼 시넥이라는 분이 무한 게임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이 없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나의 시간을, 나의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그런 세상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적어도 나의 시간, 뭐 혹은 내가 가진 것 중에 10% 정도는 나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뭐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전혀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남들을 위해서 한번 꼭 써보시라. 그러한 삶의 태도가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한 경쟁, 무한 게임이라는 이 삶으로,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승자가 되는 그런 삶의 방식을 택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에게 마음을 쓰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대학 교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의 MZ세대에는 에게는 이렇게 뭔가를 보상, 리워드를 해주면 굉장히 반응이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하면 MZ세대들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그런 유형의 리워드, 보상만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보상도 있다. 그것이 보람, 기쁨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나의 마음을 충분히 쓰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